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새벽 1시 15분입니다. 어제는 생방송을 했죠. 생방송을 해서 오늘 금요일 아침 영상은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 뉴스 보면서 차트 보고 시장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은 약간의 반등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목표가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 도달할지 못할지 그 정도 생각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씻기는커녕 더 과열되고 있다. 힘받는 미국 노랜딩. 노랜딩은 없습니다. 이거 개소리예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되는 건, 그러니까 확장되고 있으니까 인하가 없는 거고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침체가 와야 됩니다. 마일드하게 오든 심하게 오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일드하게 올 거라고 보여져요. 워낙 지금 다들 버티고 있어요. 저희들도 다 힘들고 여러분들 다 힘들겠지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전 세계가 꼬였다. 미국만 질주 딜라마. 그죠? 강달러 고금리 근본 원인.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게 가장 강합니다.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인 거죠. 중국이 전 세계 GDP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GDP가 약 1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 돈은 140만 원. 그러니까 중국의 평균 임금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공들은 한 7, 8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 정도를 번다고 하고, 상위층들은 한국만큼 이제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도시에 가서도 뭐 우리는 한국 돈을 약 2, 300 정도 벌면 굉장히 잘 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많이 좀 거의 뭐 영주권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또 개념이, 뭐 여러분들 막 중국 사람들 욕을 많이 하지만 제가 만나본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실하고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랑 의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라는 표현 쓰는데 우리랑 의식이 좀 많이 달라요. 걔도 좀 개인적이고 좀 본능적으로 약간 이기적인 게 좀 있습니다. 이기적이다고 보다는 좀 네가 나랑 뭔 상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해로운 걸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서로.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이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얘기는 좀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중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을 빨아당기면서 미국의 이제 생산 것들, 그 투자에 자던 것들을 다 모으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를 모아버리면서 미국이 이제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전 세계가 좀 진정이 되면서 어쨌든 미국은 경기가 아직도 강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생산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막 폭락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는 그 신호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고금리 거래 유지된 만큼 경기는 좀 다시 조정 국면으로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폭락이 오면 차라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락이 오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거니까. 그리고 또 반응이 또 그것에 대한 영향은 빨리 올 거거든요. 약을 강하게 쓰면 결과가 빨리 오잖아요. 그죠? 부작용도 심하게 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환율 1년에도 반도체 빼면 12개월 무역 적자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한국은 좀 많이 힘든 상태가 되어 있죠. 하늘의 경고, 반도체 배터리 기업 미국에 몰려있다. 첨단 분야 인재유출 심화하다. 심각합니다. 개판이에요, 지금. 여기선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우리 언제냐, 여가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부터 이제 게임 개발, 게임을 갖다 여가부에서 박살을 내버리면서 중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좀 계시려나요? 저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요.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요즘엔 모바일 게임 혹시 하시는 분들 뭐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질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수십만 원은 기본으로 칠래 상위권을 쫓아갈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뿐만 아니라. 근데 과거 우리나라에서 게임이 잘 나가던 시절, 이제 NC는 좀 들리지만 넷마블과 그리고 뭐 넥슨 이런 게임들 했을 때 뭐 돈슨 이렇게 욕을 많이 했지만, 그때는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만 하면, 취미생활 한 달에 5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도만 하면 굉장히 재밌게 잘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제재를 가게 되면서 기술이 유출되고 인력이 다 중국으로 나가버리면서 걔네들 이제 그 중국인들의 그 장사 마인드와 양산형 게임 막 찍어내면서 그냥 돈을 빨리 버는 게 더 맛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지. 요즘 나오는 게임들 전부 현들.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하나 있거든요. 만화였는데 웹툰이었는데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엄청 잘 나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걔도 게임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10몇만 원씩 질러야 된대요. 하루에 10몇만 원씩. 컨텐츠를 다 좀 제대로 하려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 망하더라도 그게 더 이득이라는 이거지. 걔네들은. 그리고 걔네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나 계정을 만들어 놓고 요즘 그 계정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계정을 만들어 놓고 수백만 원 지른단 말이야. 예를 들어 1000만 원 질렀다. 그럼 실컷 놀다가 여기다가 한 700만 원 팔아버려. 놀다. 그럼 얘는 700에 사서 또 실컷 지르고 놀다가 나중에 또 성장시켜서 또 한 700에 팔아버려. 이런 식으로 돌다 보니까 게임사만 돈을 버는 구조. 결국 마지막에 잡는 놈들이 폭탄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 이것도 심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반도체 배터리도 미국, 중국 쪽에 지금 많은 그런 투자들에 의해서 우리 기술들, 한국에 똑똑하신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지. 심각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밖에 없으니까. 집 없는 신혼부부 절반이 애 안 낳았다. 그죠? 집이 없으니까. 보금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새끼를 칩니까? 새도 둥지를 터야 알을 낳죠. 그죠? 그건 당연한,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마골은 4인뱅 쟁탈점, 승부처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네요. 4대 인터넷 뱅킹 쟁탈전인가요? 네.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 거친다. 제2의 월급 통장 만든 비결. 미국 배당을 어쩌고 저쩌고. 월 참, 그죠. 배당금. 그래서 여러분들 고배당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지금 한국의 금투세 때문에 한국 증시가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금투세를 극복하 봐봐요. 금투세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쵸. 그러면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금투세가 시작이 돼서 주가가 떨어뜨려 놓으면 이거 세금 늘려면 안에 마사이 많이 버리기 좋지 않을까? 올해 이제 배당금을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에서 배당금이 좀 나왔던데 종목 나 1,300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나쁘지 않게 받은 것 같아요. 한 4%, 5% 정도 받은 것 같아요. 5% 가깝게. 지금 현재 가격으로. 4%, 5%. 나쁘지 않죠. 이게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기업은 갈 놈들은 가거든요. 제가 LX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이 녀석도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니켈 이쪽으로 관련된 녀석입니다. 그리고 유통업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전쟁이 나면 나서 더 떨어질 겁니다. 그렇잖아. 전기차도 아통이 안 좋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하지만 이게 평생 갈 건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계측을 해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좋아지는 거겠지. 그럼 그걸 노리는 거란 말이야. 좋아지면 배당도 나오고 주가도 오르고. 배당을 주려면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노려보는 거예요. 한국 저리 예금만 깔고 앉아. 보이 골드타임 놓친다. 미국 가계 주식 펀드 비중 49%, 한금은 예금 주식 21% 뿐이다. 저는 투자 자금이 주식에 좀 많이 가 있기는 하죠. 아무튼 네, 그렇게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네. AI 관련주 문가 너무 올랐다고 삼성전자 여전히 싸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13만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3만 원 정도까지. 네, 그렇게 하겠지만 뭐 나머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널뛰는 미국 증시 1분기 실적 개선주의 눈길. 고령화 숙련국 구인난의 제조업 정년 연장. 그죠? 지금 사실 전직 연장 해주셔야 돼요. 65세 정도까지. 사실 65세도 청년이잖아. 요즘 같은 시대. 안 그런가? 가수처럼 AI 앨범 판매, AI 의문의 거래 꿈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고요. 네. 네이버 당일 배송 어쩌고 저쩌고. 쿠팡 멤버십 혜택 더 늘린다. 혜택 어떤 게 늘리나요? 저는 쿠팡 멤버십 웬만하면 유지하고 싶은데. 어쨌든 8월부터 제가 올라간다고 하긴 하는데요. 쿠팡 플레이에서 절제하기 위해 차표는 뭘 늘려준다는 거지? OTT 음식 배달. 요거 제가 요거 때문에 많이 써요. 요거 제 배달.
제가 쿠팡도 가끔씩 알바를 하거든요. 어디 외국을 나갔다가 그러면 하는데 한두 개만 해도 5,000원, 6,000원 뭐 재밌더라고요. 기본 배달료 3,000원입니다. 롯데시네를 할인권 준대요. 오, 그럼 롯데시 남아가서 우리가 또 영화 한 편씩 보면 되겠네. OTT. 이것도 가끔 보는데 별로 쿠팡은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넷플릭스가 너무 비싸서 터무니없이 비싸서 괜찮아요. 네. 임대차 신고제 나머지는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리 수출 되게 세계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쟤들 틀린 말 아니잖아. 좀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저 뭐라 했잖아요. 그죠? 이건 맞는 말이야. 중국은 지금 되게 침체되어 있거든요. 우리 가서 겁나 싸요. 물론 여러분 테무 가서 보시잖아요. 알리. 근데 그 가격이 실제로 걔네들은 인세를 엄청 붙여서 파는 그 가격인 거거든. 우리보다 갈등 평균 그런 게 좀 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품질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양말 같은 건 얼마 차이 납니까? 사실 대부분 중국산인데. 얼마 전에 구두를 샀는데 구두는 아니죠. 단화죠. 단화를 샀는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 그래도 브랜드에서 하는 건데 3만 몇천 원 하길래 뭐지? 그래서 혹 속는 센치에 사봤어요. 제가 종종 즐겨 좋아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럼 고가 브랜드 아니고 저가 뭐 중저가 엘칸토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거기서 나왔는데 뭐 쓸만하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적혀 있더라고. 중국에서 이제 인도로 넘어가나 봅니다. 사실 조금 조사 약간 좀 아쉬웠어요. 퀄리티는. 제가 생각했던 그 브랜드의 구두는 이 정도 퀄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인도 시장은 여러분들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이번 리세션이 가볍게라도 오고 난 이후에는 인도 시장은 아마 급격한 정말 꾸준히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흥이 또 많은 민족들이긴 하죠. 비트코인 보기 전에 우리가 또 환율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나스닥은 많이 빠져버렸네. 아씨. 나스닥은 제가 숏을 여기서 정리해버렸는데 계속 빠지네요. 아쉬워라. 아쉬워라. 자, 환율은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조금 했나봐요. 그죠? 1370원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름값도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 뭐 그런 건 없네요. 다행스럽게도. 그죠? 전쟁도 진정되고 있는 부분이고, 나스닥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항물 터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17,000대.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탈이 되게 되면 충격파 완전히 무효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관등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스닥이 좀 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많이 빠지고 있죠. 이걸 끝까지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 털어버리기 조금 가슴이 아픈데 그래요. 나스닥은 내가 파지 말라고 노래 불렀잖아. 숏 포지션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고 반등 오면 다시 숏을 좀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장은 못해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또 뭐 이렇다 할 전점의 시그널은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완전히 이제 빠지는 추세 하락으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빠질 거야. 미국 증시는 좀 빠질 거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디갔냐? 이만 또 치우면 될 것 같고, 이게 1, 2, 3, 4호가 될지 여기서 이제 이 오파가 또 연장돼서 이렇게 나가줄지도 모릅니다. 1, 3회 1, 3회 2, 3회 3, 3회 이렇게 가면 이게 3회 1, 3회 이렇게 삼아가면 침범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이 정도 되면 침범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럼 이제 16,500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숏 잡기는 조금 이제는 부담스러운 가격을 해버렸네. 아까워라. 봐봐, 조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죠? 쿠팡은 그래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가 어디 정도 빠졌을라? 800, 700원대 빠지고 있죠, 그죠? 엔비디아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 엔비디아에서 에코프로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안타깝습니다. 네.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단은 뭐 오묘해졌어요. 그죠? 우리가 어제였었죠. 어제 생방송을 하면서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14,000 정도, 64,000 정도까지 상승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단톡방에도 좀 링크 올리면서 제가 좀 자랑을 좀 했었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저희 부분에 이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에서 그 62,000불 근처에서 재도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2% 입절 항상 하라 그러거든요. 2%? 지금 달러로 보고 있어요. 김프가 워낙 개입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추적을 잡는 게 아니라 62,000에 다시 500에 다시 잡습니다. 보시면은. 그죠? 그죠?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서 타점이 진행이 닿았다. 그리고 2%가 왔다. 관리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빠질 거라고 예상했다라고 질문을 던지는 건 잘못된 방법이고요. 그죠? 저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2%가 도달했었을 때 여기 지금 꼴랑꼴랑꼴랑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매수가격이 26,500이 바닥이니까 꼬리 잡으니까 그죠? 위에서 지금 한 37,800까지 가게 되면 2% 맞죠? 500에서 1,3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죠? 2% 정도 되잖아요. 거의 66만 달대니까 그 정도 계산은 되시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이탈이 나왔거든요. 이탈이 나왔는데 제가 손절가를 여기 잡아드렸어요.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왔고 리버셜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다시 액션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자느라고 못 봤지. 제가 자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그래서 엇박자 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요 상태에서 한 번 더 이탈이 나오더라도 하락을 이 하락의 추세가 더 강해지지 않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이런 작게는 이렇게 A, B, C 그리고 크게는 A, B, C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이 지금은 요 정도 구간에서 좀 또 다지는 그림이 등장을 하면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손절은 하기가 좀 잡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다음 이제 반등이 턱 나오고 언제쯤 요게도 돌파할 때쯤이 오겠죠. 그러면 언제쯤 되겠노? 내일 뭐 한 11시, 12시쯤 되면 반응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가면 놓치는 거야. 여기서 놓쳐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공방에서 다 말씀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라 그러면 이거는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측은 못하지. 하지만 견적은 이럴 가능성이 높고 얘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거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주말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것인가. 아마 공개방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봐봐. 거의 똑같지 않아요? 조금만 미쳤네. 제가 6천까지 이거 대충 눈짐작으로 그러는 거 보다 보니까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 그림이. 여기서 빠지고 62,000까지 빠진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빠졌다 가면 62,000 근처에서 한번 또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약을 하자고요.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요 흐름은 깨졌습니다. 그죠? 요 흐름을 깨졌기 때문에 또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고 항상 여기 깨질 때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순간에 타이밍이.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이게 지금 조정파 국면 안에서의 반등이다 보니 61.8, 즉 61,804 요 정도 라인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61,000 아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타점이 하나 형성돼요. 요거는 천절조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죠. 이 자리.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벌어질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하여튼 여기서 또 매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거든. 역시나 거래량은 좀 터져줘야겠죠. 그죠? 거래량은 이렇게 좀 이 정도까지 나와준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저 코인베이스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매매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좀 주고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뭐 20시 몇 시쯤에 비트코인 반감기 예상이었었더라요? 업비트에 나오는 것 같던데. 잠깐 볼까요?
8시간 정도 남았네요. 아, 그러면 반감기가 지나면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떡하지? 아, 순간적으로 좀 추고 빠질라나? 아, 그건 좀 견적 찾기 힘들겠다, 그지? 그러면은 손절 좀 잡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됐죠? 이렇게 전력은 내드립니다. 그래서도 이제 맥시멈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ABC 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도치코인을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도치코인을 볼 텐데, 도치코인 타이밍이 조금 지나셨어요. 물량 좀 줄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크게 강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죠? 애매하네. 되게 애매해져. 저는 이런 모습이면 팔고 다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 손절해버릴 거예요. 가더라도 그냥 손절해버릴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실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30 넘어가면 손절해줬으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30을 못 넘어갔네. 26.9.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성립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디센딩의 관점도 있는데 이거는 참 이제는 조금 되게 어려워진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여기서 뭐 관점을 준다면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이 이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막 이 정도 250원 정도, 김프를 조금 고려하면서 왔다 갔다 할게요. 편차가 되게 큽니다. 지금 10%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250을 집어드렸어도 240에서 멈출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환율이 그렇게 날뛰고 있는 걸 어떻게? 우리 주력은 이제 달러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에서 대응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고, 뭐 아침 정도, 오전 한 11시쯤 해가지고, 그죠? 그게 나와주면 탈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오묘합니다. 도지코인은 애매해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서는 예상 견적 잡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저는 이 정도 가격대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도지코인 300원이랑 가격이 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200원 가격도. 왜? 도지잖아. 얘 뭔지 아시죠? 얘 그냥 나 스캠이에요 하고 나온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스캠 아닌 척, 양심적으로 아닌 척은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펀덱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고 있네요, 그죠? 언톨로지도 날아다니고 있고, 뭐 솔라나도 살짝 반등을 좀 주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편하게 쭉쭉쭉쭉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살짝에 대한 반등, 뭐 우리가 방송 이후에 조금은 이제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 그러니까 적어도 바닥 좀 한 번에 대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어찌되었건 한 개의 파동은 끝났을 거다라고 지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대에서 쭉 빠질 수도 있잖아. 어떻게 알아?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서 일단 한 개 끝나고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아, 나 이 파동은 이제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빠질 거는 이거에 대응되는 한 번에 대한 파동이 더 남아 있을 수는 있거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대1로 보면 여기 돼요. 그럼 여기서도 여기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코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지면 살 거다라는 건 싸지면 살 계획을 갖겠다는 건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킥해봐야 이 정도 반등이 나오겠지. 뭐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한쌤이 왜 자꾸 말을 바꾸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댓글 한번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짧게 먹어라. 근데 여기서 발 하나 넣는다는 거지. 여기서 사라고, 여기서 막 더 간다, 3,000원 간다, 5,000원 간다, 이지랄 떨면서 여러분들 선동하는 인간이랑, 여기서 이제 물량은 천천히 줄이세요. 첫 분할 미수 정도 해줘도 됩니다. 이거랑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베팅의 관점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 그 흐름, 이 관계자 관리를 중요시 여기셔야 되거든요. 넘어갈 때 베팅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 하나 정도 넣어봐라. 그거 오케이. 근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흐름을
한번 확인하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500원 보면 사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몰빵하지 마시고요. 요거 오고 잡고 나중에 뭐 반등 살짝 줬다가 밀려서 빠지잖아. 그럼 여기서 뭐 수급이 빡 터져. 그럼 여기서 다 물타기 하고 관리하고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지. 이해되시죠? 아, 그런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돼. 이 정도는 감수하자. 여기서 이런 말 자주 했거든요. 이 정도는 감수하자. 근데 요거 받는 건 감수 못하면서 요건 또 꼭다리 팔고 싶고 요거 꼭다리 잡고 잡아서 올라가고 싶고 그거는 욕심이잖아요. 그죠?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도지코인도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관광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다 8시간 남았는데 끈가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제가 끝나기 전에는 펌핑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나면 보통은 조정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는 조금 이제 그만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차트적인 측면에서 요거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 그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62,000불과 6만 한 1,000몇백 불이었죠? 그 타이밍을 조금 또 다시 한번 재고 있으시면서 여기 잡고 여기 잡으니까 또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싸면 관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또 이렇게 고점에 살려고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자,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꿀렁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림. 제가 자야 되는 시간이거나 운전을 하고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여기서 62,000부터 한 1,500 정도 봅시다. 그 정도 자리에서 6만 한 또 4,000 그리고 뚫게 되면 6만 6, 7천 정도까지. 이 정도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번 반등의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려서 마지막이다. 그 뒤로는 또 이 나스닥처럼 빠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뭘 쓰고 있는 말씀드린 게 4월 하순의 조정 아닙니까? 봐라, 큰 뷰는 거의 한쌤이 말한 대로 흘러갑니다. 중간에 한번 돌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나스닥 제가 한번 돌렸죠. 아, 이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매수로 시장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시장을 대하겠지만 거의 99%는 항상에 말하는 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큰 뷰는 자잘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놓치게 되는 분들은 반등이 조금 나오네요. 지켜야지. 그럼 그지? 지켜야지. 그래서 여기서 터졌네. 쇼디가 아깝네. 200포인트 아까운데. 몇백만원 먹을 수 있어. 더 먹을 수 있었는데. 항상 내 껄껄거리고 있죠. 여기까지 조금 들어와서 조금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16,500 정도 오게 되면 뭐 한번 보든지 그렇게 하겠어요. 이때 내가 롱각을 조금 봐야겠어. 근데 오늘 중간에 이제 반등 한 개 나와야겠죠. 이 정도 반등 나와주고 이렇게 나와주고 이렇게 다지고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모든 게 다 똑같아. 차트가 다 똑같아. 다. 이 충격파는 이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 그러면 카운트 새로 해야겠네. 그죠? 그럼 이제 여기 기준으로 봐야 되네. 1, 3, 4가 끝났을 수도 있겠다. 그죠? 고가 여기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야, 그러면은 하여튼 다음 봉우리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전쟁 끝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태 또 빅셔틀 또 올릴 수 있을 거니까 그때 또 이렇게 보지 뭐. 됐죠?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